원해분티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1년 만에 왔습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주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오랜만이죠. 제가 이곳을 1년 만에 왔습니다. 1년 만에 온 이유가 1년살이 게스트분이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왔습니다. 네, 1년 만에 왔는데 바뀐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 지붕이 바뀌었어요. 지붕이 새 걸로 교체가 됐네요. 원래는 슬레이트 지붕이었거든요. 원래 오래된 그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지붕이 바뀌었고요. 여기 이제 망가져 있네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스객 분들이 묵고 가면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있는데 역시 역시 야 하이볼. 네 좋네요. 많이 두고 가셨네. 네. 이게 1년살이다 보니까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맨 처음 준비해뒀던 그 공간이랑 지금 TV 위치도 바뀌었고 침대 위치도 바뀌었고 소파 위치도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네요. 네, 저쪽 집도 한번 볼게요. 야, 여기 진짜 마당 관리하는 거 진짜 빡셌는데. 어, 구조가 거의 다 바뀌었네요. 소파 위치도 원래 여기가 아니었는데 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지내시는 동안. 여기 통유리 시공은 지금 봐도 잘한 것 같습니다. 날씨 좋으면 훨씬 예쁜데 오늘 조금 날씨가 안 좋아서 아쉽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고, 네, 침대가 빠졌네. 원래 여기 침대였는데 침대로 옮기셨네요. 네.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왜 이러지? 감정이 네. 1년 만에 숙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뭔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 유튜브 채널을 예전부터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원래 여기서 매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되게 친근한 공간이라고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50년도 넘은 시골집이었거든요. 이 50년도 넘은 제주도 국을 저는 4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제 소유의 집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소유의 집이 아니라 저도 임대한 거예요. 임차인입니다. 이 집을 4년 전에 연세 600만 원에 보증금 300만 원에 빌렸어요. 제가 이 집을 보자마자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안채와 바깥채가 동시에 있는 집인데도 연세 600만 원이면 월세가 50만 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되게 메리트 있다고 느껴졌고, 한쪽에 내가 살면서 한쪽을 숙소로 운영한다면 어차피 내가 살 공간도 필요한 거니까 그것까지 충당되면서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그 당시에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요, 이 집과 함께 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집을 통해서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지난 4년간 이 집을 통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얻은 게 정말 많았던 4년이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 계약을 제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영상만큼 솔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집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얻을 게 없거든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집을 통해서 얻었던 점, 첫 번째는요, 수익입니다.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600만 원이었고요 보증금 300이었죠 제가 이 집을 고치는데 대략적으로 초기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원래 이 집이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내부로 바꾸는 그 시공을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통유리라던가 현관문을 바꾸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도배, 장판,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이런 거 해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총 다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500만 원으로 시골집을 꾸민다, 그것도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던 오래된 집을
독채 숙소로 꾸민다라고 하려면 1,500만 원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맞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거 셀프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했어요. 뭐 외벽 페인트 칠하는 것부터 뭐 문짝 갈기, 뭐 조명 갈기, 짜잘한 뭐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근 했고요. 그리고 좀 가격이 나가는 거, 가구라던가 좀 규모가 나가는 인테리어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협업을 통해서 제가 초기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제 주머니에서 나갔던 돈은 한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 1,500만 원을 제가 숙소 오픈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 1,5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숙소 오픈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 초기 비용을 회수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고, 나머지는 이제 순수익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수익 구간이 접어든 이후로부터는 이 공간을 통해서 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300만 원이면 뭐 누군가한테는 되게 기회비용이 아깝다, 차라리 그 정도 돈 벌 거면 나는 다른 걸 하겠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었고 만족스러운 수익이었어요. 제 영상을 보고 숙소 운영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초기 비용 회수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기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저는 매몰 비용과 매몰되지 않는 비용을 구별을 하거든요. 빈집을 임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럼 리모델링을 할 때 들어가는 게 도배, 벽지, 장판, 뭐 가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집에 귀속이 되는 리모델링이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리모델링인지, 이런 걸 구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배, 벽지, 장판 이런 거는 내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내가 계약 기간 끝나고 이거 뜯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공간에 마샬 스피커를 뒀어요, 아니면 감성 커피 머신, 뭐 일리 커피 머신을 뒀어요, 이런 것들은 계약이 끝나면 내가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매몰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을 했을 때 매몰 비용을 6개월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 요게 저는 내가 어떤 숙소를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까를 나누는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별거 아닌 그냥 팁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지난 4년 동안의 수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집은 만족스러웠다,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4년을 돌이켜 보잖아요. 근데 수익 이외에도 제가 얻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양한 기회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숙소를 운영하는 숙소 주인장으로만 제가 사업을 했었다면 얻을 수 없는 기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신문사 인터뷰, 아니면 대형 유튜브 채널 출간 제의, 뭐 이런 기회들을 제가 이 집을 매개체로 그런 기회들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사업자가 각종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한 장점이었다고 지금에서야 생각해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첫 디딤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은 현재 제주도에서 다양한 시골집들, 빈집들, 폐가들을 고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모르신다면 원해부트 채널 구독 한번 해주시면 다양한 저의 또 도전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집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리모델링, 인테리어, 뭐 숙소 운영에 대해서 전무했던 그런 저를 이 집을 제가 만나고 이 집을 고쳐나가고 이 집을 통해서 숙소 운영 경험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밌다, 기회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돈을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자신감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을 통해서 제가 이후에 시골집을 계약할 때라던가, 아니면 시골집을 리모델링 할 때라던가, 아니면 숙소를 운영할 때라던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운지, 오래된 집들은 어떤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발생하는지, 이 집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공간 비즈니스의 그릇을 넓힐 수 있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집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잔디 관리가 진짜 생각보다 개빡세다. 이게 보기에는 예쁜데 관리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벌레가 끓고 보기에도 안 좋고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후로부터는 잔디 마당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잔디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조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익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얻은 게 굉장히 많았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이 집을 운영하지 않으려 합니다. 도대체 왜 실컷 얻은 게 많고 좋았다라고 한 집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 않냐? 그냥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연세가 올라간답니다. 제가 임대를 할 당시에는 연세가 600만 원이었고요. 이제 재계약을 하려면 연세가 1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예요. 일단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이 집을 연세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집을 제가 정성스럽게 이제 꾸며놨고 들어온 가격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연세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100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6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었던 제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졌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스크예요. 어떤 리스크냐면요, 오너 리스크입니다. 한창 제가 이 집에서 유튜브 촬영을 막 하고 다른 채널들도 막 연락 와서 이곳에서 촬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막 조회수가 100만 넘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10만, 20만, 30만, 50만 조회수가 너무 다 잘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좀 더 감사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와서 한창 그런 영상이 터지고 그 주, 그 달 같은 경우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분들이죠. 처음 보는 분들이 그냥 집 앞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유튜브에서 봤다, TV에서 봤다,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뭐 요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만 반짝 이제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경험을 해봤다 정도인데, 이게 일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인플루언서 분들, 뭐 연예인 분들, 좀 유명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이겠구나 라는 거를 간접 체험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숙소가 본질인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가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오는 부작용 중 하나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거죠. 정리해보면 이 공간은 소모가 많이 됐다고 느껴졌어요. 소모가 많이 된 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또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얽히면서 제가 계약 종료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개인적인 사유인데요.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오래된 시골집, 연세집들도 임대를 받아서 숙소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연세로 운영을 하지 않고 무상임대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매입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 다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일반 시골집 같은 경우는 적당한 연세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으로서 시설 투자하는데 한계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연세가 뭐 일반적으로 있는데 연세로 들어온 집에서 1억, 2억을 투자하기에는 뭐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고칠 게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집이어도 괜찮으니까 고칠 게 많은 집을 나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방식이 저한테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지만 고칠 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배, 장판, 뭐 벽지,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요 정도만 돼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시설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연세를 또 월세로 녹이면 월세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고정비가 매월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상임대랑 비교했을 때 이런 집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을 당연히 오래 가져가기가 어렵겠죠.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이게 서로 윈윈이 돼야 되니까. 근데 무상임대식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은 사실 더 많이 들겠지만 시설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도가 높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녹여낼 수 있다라는 점이 확실한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4년 전에는 이런 집이 저한테는 제일 최적의 형태인 건 맞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저한테는 이런 집보다 자유도가 높은, 그리고 고칠 게 많아도 확실하게 투자한 만큼 저의 생각과 관점을 공간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저의 사업의 방향과도 좀 더 핏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4년간 정들었던 이 집과 이제는 작별 인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해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